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어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 존재의 숲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리얼미터 조사가 나왔는데 지금도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정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전국 곳곳을 돌면서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런 국민이 36%, 37%나 된다는 거. 하기야 대통령 선거 때 김문수를 지지했던 국민이 40여 %니까, 그죠? 그걸 생각하면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런 전환길과 같은 자와 함께 동행하면서 정치를 하는 이 국민의힘을 그죠? 지지하는 그런 국민이 36, 7%.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해야 되는 거야. 응? 윤석열이가 망가뜨려 놓은 그 대한민국을 거의 6개월 만에 그죠?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 정상화시키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데 이 한가운데에서 진보 진영에 또 김어준을 중심으로 기득권 놀이를 하는, 쉽게 말하면 권력 다툼을 하는 그런 집단이 떠 있는 거야. 그러니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이끌어 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진보 진영 내부에서의 권력 다툼, 미친 인간들이죠. 응?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주권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이 지나서 이제 7개월로 가는데, 정말 이런 진보 진영 내부에서의 권력 다툼, 그리고 김어준에 의하여 조정되는 정청래의 민주당, 지금 어때요? 내란 극복은 잘 되고 있어? 어떤 법안을 처리했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자기 정치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온 마음이 그죠? 지방선거에 가 있는 거야. 그러니 대통령은 참모들과 국정을 운영하는 자들과 함께 그죠?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서 바로 세울까? 국내 문제, 다양한 불화의 장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정청래라고 하는 이 당대표는 그죠? 김어준과 더불어 작당을 하면서 뭔가 권력 투쟁을 계속하고 있죠, 그죠? 지금은 뭔가 김어준의 그림대로 그렇게 안 돌아가고 이제 자기 길을 가는 듯한, 조국과 만나서 얼마 전에 어떤 희한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 정치의 길을 선언한 것 같은데, 그게 연극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조국을 들이받은 거잖아, 그죠? 큰 그림으로 볼 때 이 뉴스공장에 김어준이의 어떤 계획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가는 것 같아. 그러나 지켜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진보 진영의 노무현 파리를 통하여 귀족이 된 집단이 있죠. 그죠? 민주주의를 팔고 노무현 정신을 팔아서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점에 오른 그런 귀족들, 문재인 패밀리라고 예도는 부르는데요. 독일어로는 문재인 파밀리어 정도 되겠죠. 그죠? 이 문재인 패밀리를 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정말 제일 위에 문재인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뒤에서 조종하는 자는 김어준이죠. 그죠? 김어준 뒤에 양정철, 전해철, 임종석 이런 자들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 어찌되었건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국을 엎고 난을 일으켰었잖아. 그죠? 그림대로 잘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러나 계속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집단. 응? 노무현 파리를 해서 이제는 대한민국 자본주의에서 거의 정점에 올라 있죠. 그죠? 이 집단을 계보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노무현의 적통을 잇는 자는 문재인이고 문재인의 적통을 잇는 자는 조국이다. 이 조국이 어떻게 보면 이 문재인 패밀리에서 왕자 정도 되는 거야. 이제 문재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재명 시대의 이런 21세기의 조선시대적인 우생학을 만들어서 문재인 패밀리를 유지하는 이 과대 망상증 걸린 김어준이가 딴지일보의 신도들과 함께 진보 진영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점점 실체를 알아가고 있는 거야. 응? 이 집단의 특징은 독특한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문화기획자 탁현민, 문재인의 유튜브를 만들고, 그죠? 이데올로그로서 유시민과 그리고 박구용이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유시민은 뭐 거리를 두는 것 같은데 결국 노무현 정신을 팔아서, 그죠? 대한민국에서 귀족이 되는 데에 이 문재인 패밀리를 무시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유시민이는 결코 문재인 패밀리를 저격하거나 비판하지 못합니다. 노무현 정신을 가장 배반한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같이 묻어가는 거야. 이 패밀리의 법 해석자로서 최강욱이가 있는데, 이 패밀리의 왕자인 조국에 둘도 없는 친구죠. 그죠? 정말 정신병자 집단인 거예요. 이 최강욱과 낚시도 하러 다니고, 그리고 한 번씩 이재명을 돌려까기도 하고 하는데 문재인은 결코 비판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유시민도 이 패밀리에서, 그죠? 보이지 않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박구용은 드러내놓고 조국을 빨아대면서 온갖 철학을 팔면서, 그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 뉴스공장의 빠들, 쉽게 말하면 이 시대착오적인 문파 신도들, 그죠? 이들에 의하여 거의 신격화되어서 이 집단은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시대에도
기득권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과대망상에 빠진 그런 집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그죠? 저 국민의힘 못지않게 뒤에서 흔들어대는 희한한 그런 자들인데 외적으로는 상당히 신사적입니다. 여러분 조국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리고 문재인의 얼굴을 봐봐. 외적으로는 상당히 신사적이야. 그리고 학자풍이고요. 조선시대의 선비의 이미지를 갖고 있고 대한민국의 엘리트를 구성하는 그런 집단들인데 뒤집어 놓고 보면은 욕망의 덩어리들. 그죠? 그래서 노무현 정신을 팔아서 대한민국에서 비즈니스를 해서 성공한 자들. 이 자들이 이제 민주당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이재명을 뒤에서 흔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시대에 갑자기 나타나서 지분을 내놓으라 그러고, 그죠? 뒤에서 개소리를 해대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이 집단이라는 거예요. 이 문재인 패밀리. 이 자들이 가는 것은 그죠?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공적 영역에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사익을 챙기는 집단인 거야. 처음부터 노무현 정신을 팔면서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어느 시점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력 이것 맛을 보면서 점점 변질된 그런 귀족 집단이죠. 그죠? 이 귀족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프랑스 혁명에서 그 허상이 완전히 드러나서 이들의 권력욕과 부와 명예에 대한 그 욕심은 그죠? 시민들에 의하여 발가벗겨져서 완전히 파괴되는 지경에 이르는데 21세기의 진보의 정신, 민중들의 정신, 서민의 정신, 이 국민의 밑바닥을 형성하는 이 민중의 정신을 팔아서 그죠? 장사를 하는, 소외되고 억압받고 경제적 불평등에 의하여 사회에서 밀려난 자들을 팔아서 그죠? 지금 역시도 대한민국의 50~60%는 아주 작은 연봉을 받고 먹고 살기에 급급하죠. 그죠? 국민의 상황이 이런데도 이 자들은 노무현을 팔아서 귀족이 된 거예요. 신사들인 거예요. 학자풍이요. 조선시대의 선비풍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는 좋고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그죠?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노무현을 팔아서 복수욕을 심어서 20년 동안 장사질을 해온 사업가들이 된 거야, 여러분. 이 자들의 특징은 다큐를 찍고 책을 팔고 그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미 가족이 형성되어 문재인 뒤에 조국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망상증에 빠진 새끼들인 거예요. 겉으로는 온갖 선한 체를 하지만은 내면은 썩어서 그죠? 욕망의 덩어리, 명예와 부와 권력욕에는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워할 가면 쓴 집단인 거예요. 이걸 뒤집어 버리면 거의 변태 수준이에요, 여러분.
슬라보의 지적이 레스 댄 너띵에서 헤겔 읽기를 뒤집어서 락강으로 읽게 되면, 다시 말해 락강을 통하여 헤겔을 반복하게 되면 헤겔의 정신현상학의 텍스트가 욕망의 덩어리 들인 변태들의 연극이 된다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귀족, 학자, 선비, 이 자들은 유대 전통의 관점에서 보면 바리새적인 특징이 강합니다. 문재인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 거야. 겉으로는 선한 체 하면서, 그죠? 윤석열을 만들어내고 이낙연 같은 자와 사진을 찍고 개념이 없잖아, 그죠? 겉으로는 정말 온갖 이미지를 갖고 사람들을 속여대지만은, 그러나 내면은 완전히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명예와 부에 상당히 약합니다. 탁현민이가 잘 기획해서 자본주의적으로 성공하도록 만들어주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에 가스라이팅된 진보 진영의 국민들이 얼마나 많아. 이 집단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자기 계파 정치, 친목 정치, 자기 이득에 빠져서 정치를 종교화해서 이미지화해서 감성화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기득권을 챙기고 지금은 완전 대한민국의 귀족이 되어 있다는 거야. 이 문재인 패밀리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자들이 집단적으로 김어준의 힘을 업어서 뒤에서 조국을 밀고 이재명 시대의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새끼들인 거야. 이 집단, 그죠? 정말 노무현이가 살아 돌아온다면 이 집단을, 이 문재인 패밀리, 이 귀족 집단, 이 엘리트 집단을 박살냈을 거예요. 어디 감히 나의 이름을 팔아서 자본주의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돈을 벌어 처먹고 패밀리를 형성하느냐 하면서 완전 해체했을 거야. 예수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죠? 분노하면서 저격하는 것처럼 그게 상상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집단은 미래의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국민 전체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국민의 어려운 사람들은 그 삶의 조건이 어떤지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왜? 귀족이 돼 있으니까. 말로는 양극화 얘기하고 막 그래. 박구영이가 뭐 이데올로기로 잘 입혀주는데 뜯어놓고 보면 관심 없습니다. 조국 같은 자가 서민의 마음을 알까, 여러분? 민초들의 마음? 사실 대한민국 사회의 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강했고, 그죠? 이 진보 진영에서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뭐 김대중 대통령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서민들을 정말 사랑하고 이 어려운 국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였어. 그 이후에 이 문재인이라는 자가 나타나면서 자기 정치를 통하여 자기 패밀리들을 챙기는 이런 정치, 친목 정치, 계파 정치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귀족 가문이 돼 있다 이거야. 이때부터 민주 진보 진영은 정체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집단들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 집단들과는 다르게 그죠? 경제적 불평등을 말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다양한 개혁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가려고 하잖아. 미래를 향하여 끌고 가려고 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 집단이 뒤에서 계속해서 우리 패밀리들을 기억해라. 우리에게도 지분이 있지 않느냐. 응? 하면서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익 집단이에요. 공익 집단이 아니라. 겉으로는 뭐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문재인과 조국을 보면 딱 답이 나와요. 노무현 정신 소새끼가 웃을 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왔다가 그죠? 이 새끼들을 보면 자기와 너무도 닮지 않는 모습에 구토를 하실 거라고 여러분. 이 집단이 뒤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흔드는 거예요. 해결을 낙관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 해결의 절대 정신은 성령의 절대지를 향하여 나가잖아, 그죠? 하느님의 영, 절대 정신의 영, 그 절대지에서는 디오니소스의 축제와 같이 무시간적인 그런 파토스만 있는 그런 영원성과 잇대어 있는 그런 장소잖아. 그래서 부정성과 지향과 절대지를 향한 그 운동, 성령의 이 순환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이 운동, 절대지에서 완성되는 이 운동을 낙강으로 뒤집으면 그죠? 이 부정성과 지향과 절대지는 변태들의 축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속담이든 동양 속담이든 이런 신사들과 선비들, 학자들, 이런 자들, 귀족들, 이런 자들을 패러디해서 욕을 만드는 변태들과 같은, 한마디로 뭐야? 위선자들이라는 거야. 욕망의 덩어리이면서 겉으로는 신사요, 온갖 주접을 떨면서 위선을 펼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모든 걸 아는 채 하는, 학자인 채 하는 현학적인 그런 자들, 가면을 벗기면 욕망의 덩어리가 나타나는, 낙강적으로 뒤집으면 변태들의 연극이 되는 거예요. 해결의 정신현상학이 이해가 되죠, 그죠? 이 자들의 위선을 까발리면 그죠? 지금 대한민국에 귀족이 돼 있다니까. 문재인 패밀리가 여러분, 권력력, 부, 명예, 여러분 지금도 나와서 유튜브를 하잖아. 응? 자기가 자기 다큐를 찍는 집단이 이 집단이에요, 여러분. 어떤 역사가가 위대한 인물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다양한 자료들을 조사해서 역사 자료에 근거하여 다큐를 찍는 거잖아. 이 자들은 자기들이 자기에 대한 다큐를 찍는 그런 집단이야.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화해서 돈 벌고, 뭐든지 이 자들의 손에 가면요, 문화기획, 문화 콘텐츠 기획을 통하여 부를 챙기는 이런 새끼들인가. 여러분들 잘 봐봐. 이 집단이 국민의힘 못지않게 그죠? 이 진보 진영을 더럽히고 어지럽히는 집단인 거예요. 왜? 기득권이 돼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분을 내놓으라 그러고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집단인 거야. 응?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이미 후계자 조국을 세워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잘 안 되는 상황. 여기에 정청래가 꼬봉으로서 역할을 잘 하는데, 뭐 얼마 전에 이 왕자인 조국을 들이받았잖아, 그죠?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몰라. 이 자들을 잘 주시해야 됩니다. 박수현, 특히 요즘 박지원의 입도 여러분들이 잘 주시해야 돼. 이쪽에 발을 하나 담그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재인 패밀리가 대한민국의 귀족 집단으로 나타나면서 기득권 정치를 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집단이 된 거야. 노무현 정신이 변하여 이제는 자본주의의 부를 챙긴 귀족 집단. 썩을 대로 썩었죠, 그죠? 그러나 많은 국민들에게는 지금도 뭔가 있는 것과 같이 숭배를 받는 정치의 종교화를 통하여 이재명 시대의 시대착오적인 문재인을 빨아대는 정신 빠진 집단들인 거야, 여러분. 문재인 정말 끝난 기호죠, 그죠? 계속해서 뉴스공장에서 후원해서 영상도 찍고 유튜브를 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도와주잖아, 그죠? 이 귀족 집단 해결의 정신현상학을 뒤집으면 낙관적으로, 그죠? 사드가 나타납니다. 사드 후작의 작품 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욕망의 덩어리가 이 자들의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힘인 거야, 여러분. 겉으로는 신사역 귀족입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